방송을 자꾸만 단편적으로만 보고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지금 벌써 꼴이 달았죠. 기술적 반등에서 지금 장 악재가 아니고 시장 분석적으로 봤을 때 큰 악재 내용이 없고 반등 나왔으면 웬만하면 640 그냥 회복합니다. 근데 대외 악재 내용에 대한 이유가 있는 하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도 약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중심봉도 지금 터치 못했거든요. 저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에서 중심봉도 터치를 못해요. 이거는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빠질 확률 높습니다. 위험한 구간 맞아요. 아직까지도 홀딩하는 매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타점에서 중장기를 구태여 시작할 필요는 없다. 분할 매수해가지고 지금 모아가기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오버베팅 하는 거예요. 아직 저점 안 나왔습니다. 장을 읽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지수가 그걸 받아주고 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저항 구간에서 맥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 스케줄을 때려보자면요. 현재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점 617 라인에서 대외 시장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가자면 8월 2일날 일본발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장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배제시키고 여기에서 그 악재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16 라인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여준다. 그럼 장이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지고 더 이상 빠지는 데 대한 흐름을 이어가진 않는구나. 악재 내용을 연속시키지는 않는구나.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이렇게 되면은 그때 나가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달고에서 일본과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자면 8월 15일날 분명히 현 정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3.1절이라든지 8.15든지 이런 묵직한 타이밍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가서 공개 추모식 같은 거를 진행할 때 한마디씩 하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기껏 끼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떤 스토리가 나올 확률이 높으냐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를 시키고 나서 요 구간대 동안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뭐냐면요. 반론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재를 할 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고. 그래야지 싸움이 돼요. 싸움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처맞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때린다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인 예로 셔틀이 있어. 내가 일진이야. 이놈의 자식한테 처음에 셔틀 빵 하나 사오라고 시켰더니 사와요. 아무 말을 안 해. 그 다음에는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는 빵에다가 소시지에다가 우유까지 사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반격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영원한 나의 셔틀이에요.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왜? 얘는 나한테 떨고 있으니까. 대받고 맞을까봐 겁나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뭐 이게 단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핫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드였거든요. 똑같은 어그로들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뭐 얘기 이슈거리 많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는 그때 사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도 무조건 안착시켜야 된다. 지금 당위권에서 힘들다고 해서 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솔직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당시 때 자한당 성향이 사드를 배치에 오케이고 민주당 쪽은 노였어요. 반대한다. 예스였고 노였어요.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예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하고 문정부도 들어서고 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현재 시점은 뭐 그렇지만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드가 2016년도에 배치시키고 나서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계속해서 위협 사격을 때렸거든요. 사드 배치하게 되면 니네들이랑 교역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계속 내고 한국 업체들을 혐한을 조장시켜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도록 막 불매운동도 조장하고 막 한국 가게에다가 돌멩이 던지고 마트에다가 정말 극심했잖아요. 당장 뭐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무엇을 맞았어요? 이 구간 때 맞을 거 다 두드려 맞고 최순실까지 두드려 맞고 뭐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사드 안착만 시키면 주가 날아간다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사실
사드를 안착시키고 배치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위험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럼 외투에서 봤을 땐 좀 더 투자를 하기 안정적인 분으로 바뀐다고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주식 얘기고 금융 얘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금융이고 우리가 돈이 연결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주식적 흐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 이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꼬리 내리고 중국 눈치 봐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저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바라고. 아닙니다. 한바. 한바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한바, 문바, 뭐 민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전 경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꼬랑지 말고 들어가면 안 되죠. 사드를 안착시켰듯이 안착시켜야 돼요. 근데 이전과 지금이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방향성이에요. 미국이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봤을 때 뭐 하긴 한데 미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고 삥뜯기 안 했던 게 쉽게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를 그만 괴롭히기 시작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중국 보복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다가 보복 관세 때리고 세무조사 시키고 그래가지고 안착시키고 나더니 문정부 조금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9월달부터 비트코인 김치버블이라고 뭐 표현되긴 했지만 비트코인 날리고 제약바이오 날리고 하면서 남북경협주 토탈경협으로 날리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단기 저점 대비 최고점 만들었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흘러갔던 거였고 지금 역시도 현재점의 시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의 지수 지표를 복합적으로 보듯이 시장 분석도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정치를 지지하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거고 금융시장의 흐름은 흐름인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건 그건 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누군가를 제가 언젠가는 폄하하고 좀 안 좋게 폄하가 아닙니다. 저는 현실 근거에서 현재점에서 맞다 그르다를 제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지 전 절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